미루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미루기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괜히 다른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일을 미루고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미루기란 바로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뒤로 미루는 행동을 말해요. 이 행동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룰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혹은 단순히 그 일이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미루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미루기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미루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시간을 되찾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루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점차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루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루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루기는 단순히 일을 뒤로 미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루기는 스트레스, 불안감, 죄책감, 불면증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루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큰 업무를 잡고 관리하기 쉬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작업이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압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여러 단계로 나누면 각 단계가 더 명확해지고 진행 상황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를 청소하는 대신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더 큰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일할 때 특정 공간을 업무 전용으로 설정하면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뇌는 이제 일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일을 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우리 뇌에 이제 일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더 나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작업부터 시작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더 큰 작업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임박싱은 미루는 습관을 물리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캘린더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시간을 따로 비워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다른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로지 해당 작업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타임박싱은 계획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미루는 습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딱 5분만 규칙을 활용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딱 5분만 해당 업무를 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5분 이상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5분밖에 못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 시작할 때의 저항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과 목표를 공유하고 진 프로그레스를 공유하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에게 목표를 알리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 보세요. 이들은 당신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감을 높여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그 성취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달성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그들은 당신이 계획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그 성취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완료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끔씩 미룹니다. 중요한 것은 미뤘을 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미루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만 키울 뿐입니다. 미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집중하세요. 완벽주의보다는 발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은 미루는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고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성공을 축하하세요. 더욱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